민주당 내부 얘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 추적단으로 활동했던 박지원 씨를 민주당이 공동 비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 역할을 할 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면접을 볼 때 애기 언제 낳을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라는 질문 안 받는 게 당연한 사회, 우리가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 뽑아야 합니다. 이제는 좀 어떤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는가. 불공정, 인권 침해, 또 권리 부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다 하지 않았냐라고 애둘러서 여가부 폐지 얘기를 언급했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박지원 씨가 공동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럼 결국은 민주당의 첫 번째 여당에 대항하는 첫 전선이 바로 청년과 여성이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민주당이 일단 선거에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패배를 했으면 왜 패배했는지 한 이유를 좀 찾아서 근본적인 어떤 이 개선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박지원 씨를 왜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했을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유를 제대로 못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결과가 결국 이제 20대 여성층들이 이제 많은 표도 얻었기 때문에 물론 그 비대위원 정도는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 봐요. 비대위원. 그렇죠. 비대위원 정도는 임명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박지원 씨가 무슨 이유로 위원장이 됩니까? 저는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민주당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 같이 지금 공동으로 나선 것인데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비교하는데 이준석 대표는요. 나름대로 비대위원으로 처음에 이제 발탁이 됐지만 선거에 3번이나 나가서 패배하고 나름대로 정치 경력을 쌓고 나름대로 국민적인 신뢰를 받아서 이 대표가 된 겁니다. 예. 이 박지원 씨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박지원 씨가 이제 지금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지향할 것은 결국 이 N번방 사건, 이 여성에 대한 것만 강조하는 게 과연 민주당이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의 얼굴인 것인가? 물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슈를 지방선거 이슈로 가고 싶은 어떤 욕망은 있을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등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끌고 가서 아마 지방선거 때 여성표를 많이 끌어오겠다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이 선거 패배를 극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대위원장을 왜 26살에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고 N번방 사건 했던 그분을 왜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하느냐? 저는 지금도 이걸 당내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납득 못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과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비대위원으로서 제롭게 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꽤 작심 비판을 이현정 의원님 해주셨는데 좀 더 내밀하게 가보면 정청래 의원이 그제 SNS에 정부조직법 특히 여가부 폐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윤석열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지금 1차 전선을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같이 해서 여가부 폐지를 막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끝난 지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의 전국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50여일, 60여일 후면은 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대척점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번 대선에서 그 20대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그 여야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민주당은 대선에서는 졌지만 지방선거까지 질 수 없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박지원 씨를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서 여성표를 좀 전략적으로 공략하려는 의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여가부 폐지 그 윤석열 당선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예. 정부 조직법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 대국민 설득
이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했지만 예.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화합, 협치, 국민 통합 이것이 공연불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여당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은 이게 마초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여가지 폐지에 대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첫 비대위 회의도 열렸는데요.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나태함과 안일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아프기만 하고 제대로 환부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적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패배했습니다. 기득권 정당,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내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앞서 이현정 의원님, 구자용 차장 결국은 진단이 똑바로 돼야 처방도 된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이수훈 변호사님. 여전히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는 시끌시끌한데 특히 오늘 여당 중진인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선거 전략을 모두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를 악마화하는 데만 썼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비판에만 열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여전히 파열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교만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과거 뭐 10년 정부, 100년 정부 그랬는데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실은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원칙적으로는 사퇴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마도 지방선거가 너무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태에서 윤호중 비대위원마저 사퇴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선거에 일사불란한 전략적인 전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적극 감수하고 이것을 더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굳이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예. 뭐 구태 정치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나온 건 좋고 다만 민주당의 이런 부탁드릴게요. 예.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 혼란 속에 일단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